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제 개인적인 투자 루틴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올해 제가 어떻게 연금 저축과 IRP를 꽉 채웠는지, 매달 같은 금액을 어떻게 꾸준히 넣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방식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엔 저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저축하고 가끔 주식시장 보다가 느낌 오면 조금 사고 또 불안하면 팔고. 그때는 제 마음이 시장에 휘둘린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게 고점일까 저점일까, 이런 고민들이 제 하루를 괜히 무겁게 만들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시장이 나를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결심했습니다.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 되자고.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아주 단순한 규칙 하나를 정했습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시장 상황이 어떻든 그냥 이 원칙만 지키자. 그게 제가 만들어낸 작은 투자 루틴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설정해놓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은 넣을까 말까? 요즘 시장이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좀 기다릴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저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진짜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루틴이 정말 힘을 발휘한 해였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서 1,800만 원을 정확히 채웠고 ISA도 매월 60만 원씩 부족함 없이 채웠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면 참 신기한 게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매달 조금씩 넣은 그 돈들이 어느새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제 금융 생활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다 채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동이체라고 해도 매달 내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그 현실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가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보내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노동소득이 있을 때 미래에 내가 쓸 생활비를 대신 저축해두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자동이체가 멈추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루틴을 유지하다 보니 참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통장에 돈이 남으면 소비가 늘었는데 이제는 투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난 뒤에 남은 돈으로만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는 돈으로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돈이 잘 쌓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미래에게 먼저 주고 남는 걸로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소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아서가 아니라 이미 빠져나간 투자금이 제 기준을 대신 세워준 거죠. 연금 계좌를 채우고 ISA를 유지하다 보니 연말쯤에는 제 계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은 손댈 필요가 없었지만 연말 한 번 정도는 비중을 확인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지 목표했던 자산 배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작업이 신기하게도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투자를 매일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제가 정한 나만의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장은 늘 요동칩니다. 올해도 미국 시장은 참 바빴습니다. 기술주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 금리 이야기는 매달 바뀌고 환율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AI 관련 종목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 앞에서도 제 루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저는 그냥 정한 날에 정한 금액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비싸게 산 달도 있고 싸게 산 달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 모든 달들이 합쳐져 제 평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투자자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예측에서의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장이 오늘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에 초조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나의 규칙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틴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 세제 혜택 계좌입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의 힘으로 초반부터 뚜렷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해마다 채워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자동으로 투자 루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납입은 계좌 안에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힘,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장점이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됩니다. ISA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연금처럼 60세 이후에만 꺼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정할 수 있고 만기 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정리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ISA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를 위한 브리지 자금 같은 느낌입니다. 연금이 60세 이후의 삶을 책임진다면 ISA는 40대, 50대 중반의 큰 지출이나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계좌 역할을 합니다. 올해 저는 이렇게 세제 혜택 계좌들을 꽉 채우면서 계좌별 역할이 점점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진짜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한 장기 계좌. ISA는 중장기 목표 자금. 그리고 일반 계좌는 언제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동성 바구니.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역할을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매달 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해졌습니다. 그냥 루틴에 따라 넣고 연말에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 꾸준함이라는 건 참 얄밉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는 별 변화가 없고 한 달 지나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연말쯤 돌아보면 분명히 티가 납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계좌가 더 커져 있고 올해보다 내년엔 더 단단해져 있을 텐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꾸준함의 가치를 늦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제가 올해 이 루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계좌의 숫자가 올라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점점 더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언제 넣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지금 사도 될까를 불안해하지 않고 이번 달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투자에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보완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투자금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리는 구조. 마치 연봉이 오르면 생활비가 오르듯 저는 투자를 미래의 생활비를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연봉도 함께 올려주는 게 맞다고 느껴요. ISA 월 60만 원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엔 70만, 80만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를 잔고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잔고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걸 지나치게 바라보다 보면 이 루틴의 본질을 잊을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현금 흐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나중에 연금 계좌에서 월 얼마 나오면 좋을지, ISA에서 어느 정도 배당이나 인출 흐름이 나올지, 그걸 합쳤을 때 내 은퇴 생활비가 어떤 모습일지. 이걸 상상하면 지금의 투자 루틴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이 루틴을 지키는 것.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시장 상황이 어떤 날에도 변하지 않는 작은 약속. 이게 쌓이면 결국 시간이 제 편이 되고 그 시간이 복리라는 이름으로 제 계좌에 흔적을 남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시장 때문에 불안하거나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거나 내 방식이 맞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아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작은 힌트 하나쯤은 얻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래 버티려면 마음이 편해야 하고 마음이 편하려면 나만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 규칙이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규칙이 하나쯤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